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도 역시 기온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차가워진 날씨 속에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건강을 기원합니다. 혹한기 때 특히나 어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에 특히나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동료들이 보내주고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지금 언론에 국가안보실장의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에는 유엔 대사와 외교부 2차관 역임했던 조태열씨, 그리고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 실장이 유력하다. 곧 외교라인이 발표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에서는 지금 앞다퉈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는 다르게 다른 또 언론에서는 조태용 안보실장이 유임될까? 아니면 국정원장으로 가나? 이렇게 외교안보 진영에 이와 같은 조태용이라는 카드가 어떤 핵심적인 변동사항이 될 수도 있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알고 이전에 국가정보기관에서 차장을 역임했던 한 퇴역한 늙은 교수님 한 분이 정보수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지금 피력하고 계십니다. 이와 반면에 지나간 강제로 북송했던 북의 젊은 어부 2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 2사람의 젊은이들의 목숨이 죽어가게끔 내버려 두고 또 그 일에 동참을 했던 한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 당시에 문재인 안보 라인이 귀순을 지우라고 했다. 이들을 불법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북한 영역을 탈출한 사람이라고 거짓을 꾸미라고 해서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괴감과 함께 잘못을 지금 뉘우치고 있는 게 언론에 지금 상세히 보도가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로 또 대공수사권이 이관이 되면서 경찰에서 안보수사관을 할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얼굴로 교체를 하고 있다. 인적 쇄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다가 대공수사권을 이양받는 경찰이 대비책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난쟁이 보고 너 왜 키 작냐고 나무라면 안 되듯이 경찰한테 너희들 대공수사권 제대로 작동시켜서 간첩 잡으라 그럼요. 마치 전응한테 너 왜 머리가 나쁘냐고, 또 난쟁이 보고 넌 왜 이렇게 키가 작냐고 나무라는 꼴밖에 더 이상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이라고 하는 창원에서 발각된 4명의 부부 간첩단이 있었죠. 우리 보통 줄여서 자통이라고 하는데, 이 자통에 잡혔던 자들도 지금 석방이 돼서 유유 활보하고 있죠. 이렇게 1심만 수년째 또는 계속 재판이 지연되는 가운데서 간첩에 대한 재판은 하세월입니다. 자, 이런 시간 끌기 작전과 전략은 모두가 다 평양의 지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머리가 아픈 일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안보사항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한미 간에 맺은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한미 핵 전략 그룹이란 이게 있죠. 여기에서 지금 북쪽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주리함이 지금 입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발을 하려고 했던지 북한 괴뢰 애들이 심야에 탄도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를 또 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러시아에 수출한 북쪽 애들의 생산한 포탄은 지금 대부분이 불량이라서 포신이 망가지거나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런 또 집중적인 조명도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이 정도 시각밖에 없는데, 제가 좀 구체적인 동향을 좀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민노총 산하에 있는 그 강성 노조들 가운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이런 곳에서는 그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근로자를 했으면 자식에게도 그 세습을 해서 그 노조원 자녀들에게 특혜를 줘서 뽑아들여서 계속해서 꿀단지를 빨아먹는 그런 그 직업 세습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민노총 산하의 자동차, 금속노조 이런 쪽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민노총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무라는 소리도 많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만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엄마 아버지 찬스를 이용해서 능력도 안 되는 애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심한 곳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사무총장, 사무차장 모두가 그 능력도 실력도 안 되는 자기들의 그 부족한 자녀들을 지방의 서울의 중앙지역의 그 구급 공무원도 할 수 없는 지방의 공무원 뭐 구급 이렇게 있던 그 자신들의 자녀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보직 이동을 하고, 또 그 보직 이동을 함에 있어서는 몇 번씩 그 신분 세탁을 해서 이렇게 들여오게 되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저게 가족들 집합체로 지금 전락해 버렸구나, 몹시도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와 같은 일이 만약에 우리나라 군대나 아니면 경찰이나 아니면 국정원 같은 국가정보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연의 업무와 역할은 할 수가 없는 반면에 그저 불량품을 데려다가 신종 우량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불량품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을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밥을 주는, 그러니까 2, 3류도 아니고 4류, 5류쯤밖에 안 되는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인류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재정을 국가 예산으로 뒷받침해주고 그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 선거관리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정보원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정원장이 누가 오는지, 조태용 씨가 올지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중요한 의제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가정보원 내에 엄마 아버지가 직원으로 근무했던 그런 자녀들이 지금 대략 한 30% 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여직원들을 뽑기 시작했던 게 서동권 부장이 있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국정원 내에서 남녀 직원들이 눈이 맞아서 커플을 한 게 대략 수백 쌍이 된다 그럽니다. 수백 쌍. 뭐 몇십 명 정도의 커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커플들이 그와 같은 내부에서 결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7급으로 입사를 해서 뭐 6급이나 5급 때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만약에 부부가 5급이 되었을 때는 그 두 사람의 급여를 합치면 그 1급인 국장 급여보다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하게 본인들은 능력이 안 돼도 뭐 기껏 해봤자 한 뭐 2류, 3류 뭐 잘 돼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이 1류급의
경제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고 갖가지 내부 조직에서 부여해주는 특권을 향유하게 되고 그야말로 꿀단지를 빨게 되겠죠. 자, 5.18 유공자가 거짓으로 지금 4,000명이 넘게 있어서 그자들의 자녀들이나 기타 여러가지 특혜가 공무원 시험 볼 때 10% 가산점을 준다든지 뭐 이루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그 특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디보다도 본을 보여야 될 공무원 조직, 이미 경찰 조직도 광주 지역에 출신 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전라남도까지 포함해서. 자, 그런데 만약에 국가정보원, 국가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천병 역할을 해야 되는 국정원에서 이처럼 엄마 아버지의 기회를 이용한 이런 불량품들이 정규 직원으로 와서 근무한다 그러면 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건 축복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목적하에 육아 휴직을 번갈아 가면서 내게 됩니다. 우리가 군대로 비유를 하건대 병력 손실, 전투력 손실이 불가불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좀 컸어요. 그리고 해외에 연수를 간다는 목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배우자 가운데 누구 하나가 떠나게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은 휴직계를 내고 따라가서 2년 3년 띵까띵까 놀다 옵니다. 자, 돌아왔어요. 또 근무를 또 잠깐 더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배우자가 해외 연수를 갑니다. 그러면 이전에 갔다 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우리는 부부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 목적상 같이 휴직계를 내고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미국이나 구라파나 이런 선진국을 가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을 우리도 외교부 애들만큼 영어 교육도 시키고 무슨 전문화된 전인 교육을 시킨다는 희망과 꿈에 부풀어서 나가죠. 그런데 제가 수많은 경우를 봤습니다마는 부모의 정신 자세, 그리고 그 부모 스스로가 어떠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지, 이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무슨 서울대학교 나오고 인류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뭐가? 자녀들 교육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교부 외무 공무원도 흉내를 내서 해외 나가서 그런 소위 신분 상승을 획책하고 있는 그런 국가정보기관의 사례를 제가 무수히 봤습니다만은 대부분 경우에 성공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있을 때 후배들에게 특히나 그 외교 역량, 특히 통역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외 가서 공부할 때 정말 죽도록 공부를 해야만 현지인들만큼 외국어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떠날 때는 거창하게들 얘기합니다. 선배님 갔다 오면 제가 선배님이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원장님 동시통역도 제가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들 떠납니다. 근데 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일단 사는 게 캘러웨이나 테일러메이드, 뭐 핑 이런 식의 그 고급스러운 골프채를 사고, 또 그 골프채 가방을 둘러매고 온갖 데 다니면서 골프 치는데 매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지어를 습득할 만한 기회는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반면에 놀고 즐기고 그 희희낙낙하는 삶은 자꾸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돼서 연수를 마치고 들어오게 되면요, 현지에 다녀온 효과가 전혀 없이 오히려 나가기 전보다도 어학 실력이 더 감퇴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와도요, 윗선에다가 코맹맹이 하면서 아첨하고 무조건 지시사항 받들어서 복명복창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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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그것이 훌륭한 인격이 되고 좋은 능력으로 과대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꼴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금 국가정보원 차장을 하다 나간 권춘택 씨 같은 경우도
고려대학교 영어 영문과 출신이라서 영어를 잘했어요. 그리고 뭐 영어 교관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되면 그거조차도 퇴화가 되죠. 왜? 자기 개발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정보 업무 그리고 비밀 공작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외국어가 3개 국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영어 하나도 제대로 못 되고, 또 저처럼 중국어를 전공했다 그래도 중국에 연수 갔다 와서 식당 가서 밥 먹는 수준 이외에 고급스러운 회의 통역을 한다든지 고차원적인 국제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군사 분야를 통역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제가 근무할 때 북경에서 무슨 뭐 최장수 대사를 하셨던 저의 그 서울대학교 중어중문과 선배이신 김하중 대사 같은 경우도 외부적으로는 무슨 중국 쪽에 가장 최고의 전문가다 그러지만요, 그 또에 또 다른 선배들하고 비교해봐도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외교부에서 대사를 하면서 마치 중국의 최고 전문가이냐, 이렇게 거짓말로 허장성세라고 살아가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자, 제가 지금 외교부의 김하중 씨 같은 분 뭐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무슨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외무고시를 했던 김하중이라는 최고의 중국 전문가조차도 보면은 수준이 형편없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데, 그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닦아야 될 그런 국가정보기관의 요원들이 이런 그 어학 수준도 안 된다는 건 심각한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플이 수백 쌍이 되고 또 부모님의 혜택을 받고 들어온 직원 자녀가 30% 이상 된다는 건요, 지금 뭐 선거관리위원회, 뭐 민노총에 있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노조, 이런 것을 우리가 욕하고 나무라기에는 너무나도 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지금 뭐 조태용 씨가 오든 누가 오든 국가정보원장이 세운 사람이 올 텐데, 제가 새로 오실 분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국정원은 쓸 수가 없는 썩어 빠져고 죽어가고 있는 괴물 공룡 집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히고 뭐 이게 아니고 뭐 적폐 세력들을 제거하고 이게 아니라 최소한도 4급, 3급, 2급, 1급 이자들은 모조리 내쫓으셔야 돼요. 쫓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국정원 내부에 그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에 과거 6, 70년대 과밀한 교실처럼 책상을 놓든 그냥 매트만 깔아주던 거기다가 모조리 쓸어 넣고 업무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런 직렬에 있는 애들은 안정적일까요? 아니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혜택을 받고 들어온 애들이 지금 100 중에서 지금 30 이상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젊은 애들도 제대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애들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경우에요. 자, 엄마 아빠가 국정원 직원인데, 자, 딸내미도 국정원을 들어왔어. 그런데 보니까 사위를 물색을 하는데, 기왕이면 서울 시내 강남에 살고 있는 사위, 또 좋은 대학 나온 사위, 이런 친구를 이제 찾아내서 결합을 시켜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엄마, 아버지, 또 딸, 사위, 이 넷이가 모두가 현직 직원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진급을 좀 빨리 했거나 하면은 여자는 좀 뒤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꿀을 빠는 계급이 4급 서기관들인데 급여도 넉넉하고, 또 남편은 높은 급수라서 또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4명의 가족들이 받아가는 급여가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죠. 그러니까 쉽게 4급밖에 안 되는 여성이 재산이 무슨 10억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현찰을 갖다가 쌓아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사위조차도 국정원 내부에서 간택을 하고
또 그렇게 여유 있는 집 자제분을 통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이런 식으로 국가 안보 최전선의 천병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국정원 요원들이 국가 간도 희박하고 오직 물질의 돈의 황금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신경을 쓴다면 이 나라의 안보, 이 나라의 국가 체제는 누가 지켜낼 것입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방부도 지금 똥별로 썩어버렸습니다. 지나간 문재인 5년 동안에 그 사성 장군이란 자식이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삼각지 옆에 그 컵숍에 나왔다가 서류를 갖다 주고, 그걸 받았던 놈은 그 서류를 잊어버리고 하는 이런 무참하고도 정말 그 굴욕적인 사태가 군 수뇌부, 그것도 사성 장군이라는 놈이 그따위 짓을 했다고 하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도 없죠. 따라서 사실 이번에 해군 제독으로 있던 삼성 장군이 진급을 하면서 합참의장까지 가고 했지만, 사실 지금 군 체직에도 지금 썩을 대로 썩어 있어요. 과연 제가 그렇게 우리 그 방위 산업의 역량도 얘기하고 앞으로 우리 국가가 부강한 강국이 될 거라는 전망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군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진짜 한숨밖에 안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육군사관학교 15기로 임관했던 그 이진삼이라는 전 정보사령관, 또 육군참모총장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예편 후에는 체육부 장관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진삼 같은 군인이 없어요. 이진삼 장군은 그가 젊은 시절, 아마 대위 시절쯤인데 직접 대원들을 이끌고 휴전선을 넘어가서 북측의 군부대 진지를 급습을 해서 33명이나 목을 따서 사살을 하고, 그리고 유유히 휴전선을 다시 돌파하고 지뢰밭을 건너서 무사 귀환했던,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죠. 자, 그런 이진삼 같은 사람은요, 베트남 파병을 할 때도 육군 지휘 라인에서 야, 왜 베트남 전쟁터에는 육사 출신이 한 명도 없냐, 이런 그 질책이 나왔었다 그럽니다. 그때 가장 먼저 손들고 제가 월남전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베트남전에 직접 전투부대원으로 참여했던 게 바로 이진삼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그 정직하고 용기 있고 결기가 있는 그런 육군, 해군, 공군의 지휘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저는 전략적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인화 단결이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군대는 군기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군기가 없는 군대는 죽어 있는 군대고 썩은 군대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가정보원장직이 이렇게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의 이 안보 공백이라는 건요,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군사 안보나 정보 안보, 공작 안보, 이것들은요 모두가 한 가지 궤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이라는 것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태용 씨가 이제 밀려나서 국가정보원장으로 오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조태용 씨 입장이라면, 야, 내가 그동안에 밑에 있는 차장한테 이렇게 내가 바지 사장으로 지금 헛되게 살았어. 그리고 지난번에 내 전임자였던 김성한 안보실장이 어떻게 쫓겨나가는지도 봤는데, 내가 지금 그런 식으로 안보실에서 쫓겨나가?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러고 거부를 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조태용 안보실장 밑에 있는 자에게 뭔가 대통령과 관계 있어서 힘으로 역학적으로 밀리게 된다면 조태용 씨도 밀려나겠죠. 저라면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사표를 던져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까짓 거 국가공직 안 하면 어떻습니까? 조태용 씨 같은 경우는 공직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연금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될 텐데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태용 씨는 공부도 잘한 모범생이었는데 그런 모범생들이 제가 고향집으로 두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와서 3D 업종, dangerous, 위험하죠, difficult, 어렵습니다, 그리고 dirty, 더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3D 업종이라 그러는데 이 비밀 공작 사업, 이것은요 천태만상의 환경 속에서 반드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그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작업이 되는데 위에 지시만 받고 살아온 외교부 공무원들은요 이런 일을 하는데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판사 검사처럼 지나간 것을 하나의 사례로 삼고 그것에 의지해서 뭘 하나씩 쌓아간다거나 이거는 흉내낼 수 있지만, 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황입니다. 자, 고립무원에 적의 진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생명도 보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여된 그 정말 어렵고도 힘든 임무를 완수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정보기관의 비밀 요원들이에요. 자, 그거를 단순하게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시험 찍는 기술만 익혀서 외무고시도 붙고 이렇게 해서 살아왔을 텐데, 자, 그러한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노신영 국가안전기획부장, 또 이후에 이병기 차장, 그리고 이병기 차장은 나중에 박근혜 정부 때 원장까지 됩니다. 그리고 뭐 서대원, 이수혁, 김숙, 대부분의 이분들이 다 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직원들인데 그들이 와서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다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인간관계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거기에 간신히 하나 잘못 붙게 되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김규현 씨처럼 1년 반 내내 편먹고 싸움질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조태용 씨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이런 것처럼 지금 썩을 대로 썩어 빠진 국정원에 와서 개혁을 해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수로 개혁을 해요? 뭐 이상급 애들 뭐 몇십 명 설치는 거 잡아 넣는다고 해서 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제가 인원 보안상 몇 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1, 2, 3, 4급은요 모조리 날려서 밖에다 천막 쳐놓고 거기다 가두어서 출근은 하되 건물 안에 입실을 못하게끔 막아야 돼요. 내지는 너무 춥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인정을 베풀어서 뭐 그 국정원 체육관 정도의 모조리 뭡니까 그 난민 수용소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쓸어 넣어놓고 출퇴근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것처럼 과감하게 정말 그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육참골단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조태용 씨가 지금 안보실장 하시다가 국가정보원장 오는 거 뭐 오면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100%가 아니라 100만 % 실패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이와 같은 인원 구성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아버지 찬스로 애들이 얼마나 되고 아내 커플이 얼마나 되고 이렇게 전력 누수가 되고 전투력이 지금 약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무슨 수로 북방 지역에 진출하고 북한 지역을 조기에 섬멸해서 북한 지역을 수복하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 단위에서 핵무기와 마약과 위조 지폐, 그리고 요즘은 암호화폐까지 들이대면서 저렇게 전 세계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테러 집단, 범죄 집단, 북조선 괴뢰 도당들을 최첨단에서 깨부셔야 되는 게 국가정보원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앉아서 워라벨의 삶을 향유하면서 일과 그리고 나의 인생은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면서 워킹 라이프 밸런스를 주장하고 있는 지금처럼 정신 자세가 썩어 빠진 저런 아이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국가 안보 업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 진영의 체제를 수호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사람 정도의 인선을 해서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는 대통령 본인도 망하고 이 나라 국가도 망하고
내년도 총선에서도 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김관진 장군이 계세요.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용장이고 지장이고 덕장이신데, 김관진 장군 같은 분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 나이는 좀 있더라도 올드보이들을 다시 한번 귀환시키는 게 필요해요. 뭐냐,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진삼 전 육군 참모총장 같은 분이에요. 자, 이진삼처럼 현대전을 살아오면서 68년도 김신조 사건 때나 68년에 있었던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등등 이런 곳에서 전투병가, 즉 특공부대에서 지휘관을 역임했고, 특히나 북쪽에 가서 북한군 목숨을 33명이나 베어올 만큼 용맹스럽고 참 군인의 길을 왔던 이진삼 대장 같은 분들을 국가정보원으로 정보원장으로 임명을 하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사기가 바뀝니다. 대한민국의 기운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이진삼 장군 같은 용장을 추종하는 수많은 기무사령부 요원들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든 영역에 참 군인 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 이진삼 장군을 굉장히 따르고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삼 장군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앉혀놓고, 그리고 그 휘하에 그야말로 용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을 혁파시키고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전략과 실질적인 실무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의 간부 요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진삼 신임 원장 하에 두고, 그리고 철저하게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 나라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현재 젊은 요원들은 이런 그 대북 사업이나 해외 비밀 공작 사업들을 해본 경험들이 일천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살아있는 전설 백호 선배님, 그리고 또 우리 국내 부서에 전설에 있었던 정치성을 가진 선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국내외적으로 그 인적 네트워크도 훌륭하고, 또 본인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그 훌륭한 우리 전직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직 정보요원, 전직 공작요원, 공작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수백 수천 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당백, 일기 당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급의 슈퍼 울트라급의 요원들이 있어요. 전부 다 제 주변에 계세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그 무슨 외교직에 있던 분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기용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제발 좀 그 국가안보실의 그 1차장 하는 그 김태효의 말을 좀 듣지 말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김태효는 이미 북쪽, 중국 쪽, 미국 쪽에 결점이 단단히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MB 시절에 MB 대통령하고 친구였다고 하는 김태효 아버지하고 관계로 청와대 전략비서관도 하고 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의 비밀 문건을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벌금 3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거 뭐냐면 간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의 이야기를 왜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이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얘기만 듣고 이렇게 외교를 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특히나 지금 금년도에 수많은 외국 순방이 거의 모두가 외교부에서 진행된 게 아니라 안보실 1차장 김태효에 의해서 각색되고 조율됐다는 얘기가 지금 곳곳에서 지금 퍼져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김태효라는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간첩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내쳐야 되겠죠. 근데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농단을 대통령이 당하시게 되면 대통령 본인도 불행한 일이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는 보다 냉정하고, 그리고 국가의 백년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과단성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지금 부패되어 있는 국정원 내부 사항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썩어도 너무나 썩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정원을 때려잡고 혁파해서 전원 다 해체시킨 연후에 새로 짓게 되면은 국방부 개혁은 저절로 되고 군 개혁도 저절로 되고 통일부, 외교부 이런 쪽의 개혁도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지금 썩어서 진물이 줄줄 흘러 넘치면서 마치 과거 난지도의 쓰레기 처리장보다도 더 악취가 풍겨나는 이 국가정보원 내부를 그냥 이대로 두신다라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고유 직무를 유기하게 되는 결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문재인 씨가 북쪽 김정은 씨에게 넘겼던 USB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중수로 발전에 A부터 Z까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북에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방법과 암호화폐 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에 해킹을 하는 해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주한미군 관련된 전략 자산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체제에서 수사를 했습니까? 아니죠. 착수조차도 안 했죠. 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씨가 그 북의 김여정 씨의 지시를 받고 북을 탈출했던 북의 호위 사령부 소속의 장교 4명이 타고 있었던 목선을 대화태 어장 일본 연근해까지 쫓아가서 강제로 납포한 다음에 하루 동안 끌고 오고, 그 다음 날로 북에다가 강제로 북송을 해서 모두가 지금 처형을 당한 지 오래되었는데요. 그게 벌써 2018년 12월 달 일이니까 벌써 5년이나 지나간 과거가 됐습니다. 이것처럼 여적죄, 이적죄, 간첩죄, 대역죄를 범한 이 군 간부들과 그리고 그것을 하게끔 지시를 내렸던 당시 청와대 순회 문재인, 그리고 안보실 정의용, 정보원장이었던 서훈, 또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동해안 함대사령관 등등을 지금 당연히 처벌을 해야 돼. 군법회의에 넘겨서 이들을 전부 다 즉심으로 최소한도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재인의 막판 임기였던 2022년 1월 말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집트에서 수출입은행장이었던 봉준규를 대동하고 가서 그곳에 이집트 측에게 2조 원가량의 대출을 해주고 그 돈 가지고 우리 무기를 사가게 하는 아주 특이한 한화 디펜스 수출입은행, 이것들이 모두 연관되는 3자 계획을 맡고 했는데요. 결국에 그 과정을 통해서 북조선 괴뢰도당들이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에게 지불해야 될 6억 달러를 또한 변제를 해줬다는 얘기인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고 있는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의 정보기관과 군부에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건요, 대한민국에게 전혀 하등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빨리 국가정보원장의 능력 있고 용기 있고 그리고 실전 경험이 있는 노병이라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었죠. 김관진 장군 혹은 이진삼 장군 이런 분들을 하루빨리 국가정보원장 임명하고 또 그 휘하에 실전 경험이 있는 우리 현장 요원들, 그 보고서 쓰고 우리 김기현 씨처럼 그 넷넷넷넷 하는 그 십상시 환관의 모습이 아닌 야수들, 호랑이, 사자 이런 그 맹수들을 그 새로 오시는 원장님 곁에 포진을 해서 지금 있는 특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목쳐서 날려버리고 그러한 올드보이들의 귀환을 통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금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춥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 분도 건강 상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